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송전지입니다. 신갈지, 고삼지와 함께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형 저수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송전지가 약 98만 평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대집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장서리권, 그곳에 두 곳이 있고요. 총 12집이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골인 묘봉골에 4집이 있고요. 이쪽 상류권, 이 송전권에 6집이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이 상류권, 송전권에 있는 수원집입니다. 작년에 제가 촬영했던 송도집도 인근에 있는데, 그때는 저 산 쪽을 보고, 그러니까 남쪽을 보고 낚시를 한 반면에, 오늘은 이 북쪽을 보고, 비닐하우스 쪽을 보고, 도로 쪽을 보고 낚시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왔었습니다. 답사겸에서 왔었는데, 그때는 조금 저기압이고 동풍도 불고 해서 사실은 조항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가 원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이자대로 들어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3월 말,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포인트가 원체 좋습니다. 갈대하고 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편성을 해가지고 송전지에 봄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2m 정도 됩니다. 원래는 1m 정도 이렇게 연안이면 바로 이 앞에가 연안이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올해 송전지가 봄부터 완전 만수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쌍둥이 중에서 장찌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장님이 1m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 수초 작업을 해 놓으셨다는데, 수심이 원체 깊다 보니까 배 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제대로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가까이 붙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정말 어렵게 나오네. 근데 크지가 않아요. 이야, 이게 몇 시간 만에 나오는 붕어야. 열두 시 넘으면서부터 입질이 몇 번 있었는데 제대로 들어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루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번 들어주네요. 7시 정도 되네요. 바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새벽 6시경에 내후 확률이 69%입니다. 69%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이 좋은 상황이라면 비가 안 오는 게 좋고, 왜냐면 상황이 바뀌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입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비가 좀 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안 좋은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고 잠잘 텐데, 잠자고 일어났을 때 새벽에는 좀 비가 주룩주룩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질. 뭐야 이거. 블루길이네. 붕어인데? 이 송전지 최근 한 10년 동안에 잡은 붕어 중에 제일 작습니다. 또 그랬네.
1번. 씨알이 다 좀 잔잔하네요. 1번이요? 올려봐. 야, 입질이 이렇게 약하나? 살짝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 걸 채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느러미가 많이 상했는데 요즘은 고기를 안 가져가고 이제 망에 담갔다가 아침에 사진만 찍고 방류하기 때문에 망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려주실 거라면 망은 좀 거친 망보다는 고운 망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질. 붕어는 붕어인데 야, 요거는 지금 찌가 전체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늦게 봐가지고 옆으로 끌고 가는 걸 잡았습니다. 1번 대에서만 지금 아침에 3마리째인데 씨알이 다 마음에 안 드네요. 요거는 그나마 좀 작지만 깨끗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하룻밤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낚시는 뭐 2박 3일, 3박 4일도 하지만 동영상으로는 거의 낮 낚시만 하든지 아니면 밤 낚시하면 1박 2일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300평 동영상 올라간 것 중에 2박 3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1박 2일로 끝난 건데 오늘 최초로 너무 아쉬워서 2박 3일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놓고 나가서 좀 휴식 취하고 씻고 한 다음에 낮에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바람이 한 7m까지 부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저녁 때쯤 들어와서 밤 낚시하고 오늘 밤 낚시하고 내일 오전 낚시로 다시 한번 촬영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자대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멎는 시간 맞춰서 5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강풍이 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3월 말 낮낚시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7m까지 강풍이 불기 때문에 낮낚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금 밤낚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아직도 바람이 부네요. 지금은 뭐 낚싯대 들기 힘든 상황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저녁 때 되면 조금 바람이 잦아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어제 조가가 좀 저조했으니까 물론 이제 저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나마 제가 제일 나았습니다. 근데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대편성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낚시 끝나고도 새로운 구멍을 찾아보려고 제가 여러 곳을 던져봤는데 뭐 지금 2m 지금 만수 상태라서 수초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겨우 찾은 9개 구멍 외에는 도저히 구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편성은 어제 요 상태로는 잘 들어가니까 요 구멍 9대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제 밤에 입질이 좀 약하다 싶어서 바늘을 외바늘로 다 바꿔갖고 브루텐 낚시를 했었는데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이기 때문에 지금 2바늘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떡밥도 입질용 그루텐에 집어제와 입질용 그루텐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2바늘에 일단 시작은
그루텐과 지버제를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두 반을 채비로 해서 한 10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지버제가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는 그루텐과 지버용 그루텐을 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몇 대 잘 안 들어가는 그 대 같은 경우에는 외바늘로 바꾸든지 또는 두 반을 합봉하는 방식으로 해서 입질용 그루텐만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두 번째 송전지 밤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 숭하다. 야, 기대도 않던 시간에 밥 먹다 말고 찌 올라와서 챔질해 갖고 잡았습니다. 어휴,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 들기가 힘든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5대만, 이쪽 확률이 높은 5대만 시험적으로 던져놨습니다. 그래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때, 이게 4.2칸 때, 어제도 첫 부기가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가장 깊숙이 던져놓은 낚싯대인데 그게 몸통까지 다 올라오네요. 좀 늦게 챘는데도 걸렸습니다. 아, 이건 크지는 않은데 아주 이쁘네요. 어제보다는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보내주겠습니다. 자자자, 가라. 마저 밥 먹고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이요? 오뜨, 붕어다. 어둡기 전에 두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아주 잔챙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빨간색 그루텐을 먹었네요. 유혹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게 베스가 많은 곳인데, 또 베스들한테 잡혀 먹지 않고 살아남은 아주 기특한 붕어입니다. 이 낮케미와 밤케미는 무게가 같아야만 찌맞춤 조정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장 낚시 같이 한두 대라면 뭐 조금씩 다르더라도 조정해서 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9대인데 이거 다 찌맞춤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노지 낚시 같은 경우는 통풍케미 요거 대자하고 그 다음에 이지코리아 이지광케미 무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호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번이요? 그렇지. 들었다. 오우, 좋습니다. 그나마 좀 힘쓰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옆으로 쬐면서 힘을 많이 써서 큰 붕어인 줄 알았더니 바늘 하나가 등지느러미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리면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예쁜 붕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는 정말 12시까지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2마리 나오고 또 초저녁에 이렇게 1마리 비춰줘서 어제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어제 어렵게 찾아놓은 구멍이 좀 아깝고 또 오늘 바람 불면서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똑같이 9대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1, 2, 3번에만 거의 시선이 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그냥 깔아 놓은 겁니다. (7번) 7번이요. 나왔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7번에서 나왔는데 씨알이 크지가 않네요. 좀 전에 입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1, 2, 3번에 너무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입질을 놓쳐서 입질이 약한 것 같아서 바늘을 하나 잘랐습니다. 그리고 외바늘로 그루텐만 달았더니 살짝 올렸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이 7번은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처음 입질을 받은 겁니다. 이 7번 뿐이 아니라 1, 2, 3번을 제외하고 4번부터 9번까지는 거의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1, 2, 3번만 주력되고 나머지는 보험 성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 보험대에서 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 (1번) 1번 어제 생각하면 참 행복한 일인데 그래도 씨알이 좀 아쉽습니다. 아이고, 작은 게 나왔네요. 아마 마리수는 내일 아침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입질 조피디님, 조그마네. 조피디님이 잠자리 준비하느라고 잠깐 보일러 켜러 들어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쪽 오른쪽 7번대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카메라는 1, 2, 3번 그쪽에 고정을 해놨을 거기. 그렇죠? 예. 아마 찍으려면 잡지를 못했을 겁니다. 조그만 거네요.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1시간에 한 번 정도 심심치 않게 그래도 와주고 있습니다. 조피디님, 조그만 게 힘 엄청 쓰네. 조피디가 잠깐 자리만 비면 입질하네요. 요거는 카메라가 설치해 놓은 2번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찌울리면 잡혔을 겁니다. 아, 이쁘네요.
조그맣지만 아주 이쁜 토종붕어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할 때 계속 찌를 보고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든지 딴짓하면 그때 이제 입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인들이 붕어가 물속에서 다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붕어는 조피디가 잠깐 뒤쪽으로 가는 걸 보고 아, 낚시인이 자리를 비웠구나, 이제 먹어도 되겠다 안심하고 먹다가 걸려든 아주 순진한 이쁜 붕어입니다. 이 송전지 붕어들이 잠을 못 자게 하네요. 이렇게 2번 잡았어. 아침 첫 붕어, 모닝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5시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거의 6시 다 된 시간, 6시 정도 딱 됐을 것 같습니다. 여명 막 밝아오는 요 시점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렇더니 어제도 6시 딱 돼서 나왔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요즘 요 3월 말 요 시기 지금 입질 시간대는 가장 피크가 6시부터 8시인 것 같고, 물론 이제 4월로 가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제 10시, 11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지금 3월 달은 또 이렇게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6시부터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가 피크거든요. 그럼 6시 딱 된 시점에 한 마리가 나와줬으니까 지금부터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붕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입질 그렇지, 잡았어. 오, 이거 야, 이거 어디까지 가냐. 하나를 감고 왔네. 야, 살짝 걸려 있었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9시는 들어갔습니다. 이거 금방 살먹고 넘어가네. 지금 1번 때인데 지금 3번과 4번 사이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2번, 3번을 금방 넘어간 건데 그래도 엉키지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카본줄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엉키지 않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카본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노지 낚시에서 모노줄 또는 뭐 세미 프로팅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카본줄이 이렇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다대편성에 있을 때는요. 이것도 아주 크진 않지만 예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어휴, 힘쓰네. 짜자자, 또 넘어갔네. 힘은 엄청 쓰는데 이것도 1번인데
지금 4분 5분 사이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수심이 깊어서 한참 안 보여주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케미가 잘 안 보일 시간입니다. 지금 낮 케미도 안 보이고 밤 케미도 잘 안 보일 시간. 그나마 이런 시간에는 낮 케미가 더 잘 보이는데 입질이 계속 오다 보니까 케미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칠 번 불리기 분들. 묵직한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찌울림도 마치 붕어처럼 점잖게 올라오네요. 나는 왜 블루길로 태어나서 천대를 받냐. 다음에는 붕어나 관상어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아라. 입질. 이번 요 앞에 이게 장애물이 있거든요. 수초, 바닥에 있는 수초들 거기에 걸렸습니다. 다시 나갔습니다. 장애물에 걸렸을 때는 당기지 말고 바로 원줄을 느슨하게 해주면 붕어가 다시 치고 나가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당황하기 때문에 놓칠까봐 계속 팽팽하게 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박혀서 고기만 빠지고 또 원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걸렸다 싶으면 바로 낚싯대를 늦춰가지고 원줄을 느슨하게 해주면 쥐가 치고 나갑니다. 요 앞에 농장에서 크레인 같은 거를 짐 실는 작업을 하는 명이네요. 그래서 막 쿵쾅거려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진동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지금 조용해지니까 또 한 마리가 올라오네요.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그렇지. 지금 9대를 치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9대 중에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게 3번대입니다. 어제 시작도 요거 3번대로 했고요. 밥 먹으면서 잡은 거. 근데 이 3번대가 이 4.2칸으로 저 버드나무 갈대 앞에 깊이 박아 놓은 거기 때문에 잦은 입질도 바라지만 사실은 큰 붕어, 저 갈대 속에 숨어 있던 붕어가 나오면서 입질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잔챙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붕어가 둥둥 떠다니네. 1, 2, 3번 집중하고 있는데 7번대에 나왔습니다. 좀 늦게 봤는데도 그래도 걸려 나오네요. 군계락 홈페이지 게시판에 며칠 후에 송전지 좌대 낚시를 들어갈 예정인데 송전지 좌대 낚시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제가 송전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꼭 송전지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좌대 낚시, 수상좌대 낚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좌대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숙인데, 여기서 정숙은 이 소음, 말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러니까 조금 대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물에서 90% 이상이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물속으로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분하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는 물론 너무 크게 떠들면 옆에 좌대에 방해가 되겠지만 좀 조곤조곤 얘기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안 좋은 거는 이 걸어 다닐 때 나는 이 좌대 삐걱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옮길 때 나는 소리, 또 장비 바닥에 딱 놓을 때 나는 그런 소리, 그거는 이 앞쪽에 있는 붕어들이 멀리 도망가게 만들고 또 입질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수상자대에 오르면 동선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외에는 거의 낚시하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흔들린다 싶으면 저 좌대를 볼대를 잠그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슬리퍼를 신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면 최대한 사뿐사뿐해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미끼, 물론 이제 대부분 낚시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수상자대가 많이 있는, 특히나 이제 봄철에 많이 오는 요거 송전지나 고삼지, 염치지, 영인지 요런 데들은 대부분 베스터입니다. 이제 봄 낚시의 대표적인 미끼, 산란철 미끼가 지렁이인데 베스 분류기 때문에 그런 동물성 미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된 미끼가 이 그루텐입니다. 그래서 그루텐 위주로, 그루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붕어들이 그루텐에 익숙해져 있어서 잘 먹습니다. 특히나 이제 딸기 그루텐을 잘 먹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마르큐 삼업이나 다이와 삼업에는 딸기 그루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기 그루텐 위주로 입질용 미끼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집어줘도 같이 써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 시간대는 좌대마다 다릅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 낚시터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저수지인데, 같은 송전지인데 이 자대와 옆 자대의 입질 시간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대는 초저녁부터 입질이 오는데 옆에 자대는 초저녁엔 전혀 없다가 새벽에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낚시를 해보면서, 오늘 초저녁부터 밤 낚시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 좀 밤 낚시를 오래 하시고 한 2시 정도까지 하시고, 대신에 밤을 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무조건 아침 낚시가 되니까, 아침 낚시를 하려면 조금 2~3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5시경에 나와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밤 낚시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10시나 11시에 술 한잔 마시고 잘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자고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날 입질 시간대에 따라서 체력 안배를 해서, 시간 안배를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편성은 이것도 좌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다 해놨지만 어떤 데는 가면 한 4칸대 이상으로 긴 데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고, 또 예당지 같은 경우는 이 중축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일 긴 데가 2칸이나 2칸 반 정도 들어가도록. 그런 데는 3칸대 이상 위주로 낚싯대를 갖고 들어가면 전혀 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좌대를 예약하면 미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로 몇 칸대를 위주로 쓰는지, 몇 칸대까지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아보시되, 대신 가능하면 있는 낚싯대 다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어떤 낚싯대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쥐꽁채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드나무 밑에 가까이 넣으려면, 특히나 산란기에는. 그래서 쥐꽁채비까지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고, 또 이 수초 제거기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수초 제거기는 저도 이제 준비해 놓고 쓰진 않았지만, 이거는 포인트를 작업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장애물에 붙이려고 하다 보면 채비가 갈대나 버드나무 가지에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억지로 당기다 보면 줄이 터질 수도 있고 찌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수초 제거기로 가지를 이렇게 앞에를 탁 쳐주면 그대로 채비로 회수할 수 있거든요. 바닥 걸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대뿐이 아니라 수초 제거기도 쓰든 안 쓰든 꼭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좌대에 들어오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입니다. 좌대 어차피 밤 낚시할 거니까 천천히 들어가자. 그래서 4시, 5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이 바닥 작업이 잘 돼 있는 곳은 좋지만 장애물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다대 편성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막 촉박하게 막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두 시쯤에는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여유를 가지고 대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편성 하고 나서도 뭐 쉴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가능하면 떡밥을 달아서 집어한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를 정확히 내가 안다는 생각으로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그냥 이 대편성 하면서 빈 바늘로 던진 거와 집어제하고 미끼를 달아서 던졌을 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던져봐서 저 5번 때는 왼쪽으로 던지면 좀 깊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낮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이런 거를 미리 다 알아두셔야만 밤 낚시 때 고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는 시간, 특히나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인데, 대부분 이제 케미까지 바꿔놓고 보통 한 5시, 6시 정도에 밥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초저녁 입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은 가능하면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밥을 좀 빨리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미리 먹든지, 그게 안 된다면 아예 뒤로 미뤄서 초저녁 낚시를 하고 한 8시쯤에 먹는 방식으로. 그래서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 해질녘과 초저녁 타임은 낚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질. 지금도 요 1, 2, 3번 보다가 7번이 이쪽에 있으니까 늦게 봐갖고 챔질했더니 이렇게 아랫입술에 걸렸습니다. 이건 챔질이 늦은 경우에 배 틀려다가 걸린 겁니다. 다시 또 내려가네. 입질. 많이 올리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블루길일 수도 있는데, 저런 입질이 의외로 붕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만 올리면 바로 챔질하겠습니다. 입질이요. 이쪽이 햇빛 방향이 역광 방향이라 또 그림자에 가려갖고 찌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2번 올라왔었는데 샘질을 못 해갖고 조금 기다리다가 지금 다시 넣어줬더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질을 놓친 경우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5분 정도만 딱 기다리십시오.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5분 안에 입질이 안 온다는 얘기는 입질하는 과정에서 미끼가 바늘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장애물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먹고 싶어도 못 먹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붕어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붕어 놀래지 않게 살짝 채비를 회수해서 붕어가 먹기 쉽도록 맛있는 밥을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대부분은 한 2, 3분 이내에 다시 올라옵니다. 입질. 힘쓰다.
많지도 않네. 7번 대가 꾸준히 나오는데 씨알은 작습니다. 그래도 씨알에 비해서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힘은 엄청나게 씁니다. 딱 거는 순간에는 월척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6마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 하면 20마리가 넘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중에 월척급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송전지 평균 씨알이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대물이 움직이기에는, 물론 뭐 간간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작게 낚이고, 큰 씨알들은 이제 4월이 돼야 낚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최근에 찍은 동영상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송전지에서 사자를 잡은 게 이쪽 묘범권 이성집에서 촬영할 때, 그때는 4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고삼지는 양촌자대에서 할 때 거의 끝나는 시점에 잡은 게 사자였는데, 그게 이제 4월 1일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여기 송도집에서 촬영할 때, 그때는 37로 시작을 해갖고 마리수를 꽤 많이 잡았는데, 그게 이제 4월 4일이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이 송전지나 고삼지의 피크 시즌, 산란천 피크 시즌은 지금 버드나무 지금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히 올라와서 완전히 연초록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4월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 기간은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입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누구나 10마리 이상 마리수를 볼 수가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사자도 만나고, 또 허리급 한두 마리는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 그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수상자대 낚시 요령, 만약에 경험이 많지 않다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4월 달에 길가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 송전지에 들어오셔서 손맛도 많이 보시고, 사자를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만나신 분이라면 사자의 꿈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